네, 반갑습니다. HR 레시피 정 셰프 호셰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체인지 인사평가 시리즈 세 번째 시간 다가왔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 공유할 주제는 어떤 거? 네. 네, 평가를 바꿔보자라는 이제 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죠. 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국내 기업의 사례를 좀 보고 싶어요. 지난번에 글로벌 기업 네. 사례 보시더니 이번에는 그래서, 국내 기업 사례. 우리나라 기업들은 도대체 어떻게 평가를 변화시켰는지 네. 살펴볼 텐데, 뭐, 큰 기업을 좀 보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LG전자, 그리고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또 기아자동차가 그 변화에 대한 네. 좀 발표를 했어요. 네네. 그래서 기아자동차까지 해서 이제 4개 회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국내 기업의 이제 인사평가 방향은 대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지금? 재밌는 게 네. 이 기업들의 이 변화의 방향이 거의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베낀 듯이. 놀랄 만큼 동일해요. 놀랄 만큼. 그래서 저는 왜 이게 똑같아질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사실 뭐 경영학 이론에도 그런 게 있어요. 모든 기업의 경영 방식이 동일해진다. 동형화 이론이라고 하는데 동형화 이론. 네, 우리가 뭐 그런 경영 이론을 논할 건 아니고요. 네. 성과 관리 관점으로 변화되는 큰 방향 속에서 이제 비슷해지는 거예요. 네. 한번 보게 되면 네. 첫 번째. 2019년이 우리나라 이제 인사평가 변화의 사실은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사람을 이렇게 평가하는 네. 방식이었죠. 그래서 넌 등급이 뭐야? A야, B야, C야. 뭐 이런 등급 주는 걸로 이제 인사평가를 인식하다가 2019년부터 뭔가 변화가 일어나요. 네. 근데 그 변화가 글로벌 기업의 영향을 받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살펴봤듯이 이제 딜로이트의 변화로 출발한 네. 그런 성과 관리 네. 방식. 네. 그래서 절대평가라는 큰 흐름 속에서 코칭이 이루어지잖아요. 네. 근데 그게 G나 IBM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제 LG가 처음에 이제 변화를 시도를 하고 네. 그리고 언론에 이제 발표를 하죠. 자, 그러면 LG가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도 변화시켰는지 쭉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성과 관리를 구성원 개개인의 성장에 집중한다. 뭐 키워드 자체가 성장이에요. 근데 저는 이게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육성제도인가? 그렇지. 왜 평가라면 성장하냐. 이거는 정말 교과서에 나온 얘기 아닌가? 네. 그래서 약간 시니컬하게 좀 바라봤던 기억이 있어요. 지난번에 그 얘기 하셨잖아요. 네. 그 평가인데 왜 성과가 나지? 그렇죠. 이 얘기 비슷한 하셨잖아요. 거였어요. 성과인데 왜 성장이 되지? 그렇죠. 근데 이것은 이런 질문이면 어때요? 정노무사님 예. 언제 제일 많이 성장하셨습니까? 언제 많이 성장했냐? 간섭 안 할 때. 예. 그러니까 내가 언제 성장했는지를 딱 보게 되면 교육을 받을 때 성장했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조금은 성장할 수 있지만 그렇지. 뭐 근본적인 성장은 아니에요. 네. 그럼 내가 공부해서 성장했냐? 그것도 있지만 또 근본적인 네. 잘 돌아보면 내가 일을 통해서 성장한다는 거죠. 저도 직장 생활이라든지 농사 생활을 이렇게 쭉 한번 되돌아보게 되면 진짜 엄청나게 어려운 일을 했을 때 네. 그때는 엄청 힘들죠. 네. 그런데 지나고 나면 그때 내가 부쩍 성장했던 기억이 있어요. 아마 비슷할 거예요. 그건 좀 책을 싫어하시니까 현장에서 이렇게 자꾸 부딪히면서 내가 피 흘리고 이래서 얻은 지식이 좀 더 남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중요한 거 동의합니다, 저도. 네, 아마 정로사님도 어떤 컨설팅을 네. 정말 힘들게 하나 마쳤을 때 그렇죠. 내가 한 단계 좀 올라선 듯한 느낌 받았을 거예요. 난이도가 이제 높은 컨설팅 네. 했을 때 성장하죠. 그렇죠. 이게 바로 LG가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결국에 일하는 방식을 이제는 성과 관리 방식으로 바꾸고 네. 그걸 통해서 직원들은 성장이라는 방향을 찾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과 관리가 개개인의 성장에 영향을 주는 이런 제도가 이제 전체 컨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결국 관점 변화네. 그렇죠. 그러니까 왜 평가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밝혀보니 그렇죠. 이렇게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한 거죠. 맞습니다. 사람을 뭐 등급 주고 하는 거 아무리 해봐야 의미도 없는 거고
이제는 완전히 다른 컨셉으로 들어갔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재밌는 표현이 1대1 케어링이라고 나오잖아요. 저도 이거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네. 무슨 케어링? 이름이 그쵸. 약간 좀 평가하고는 매칭이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육성 관점으로 접근하니까 아 케어해준다. 맞아요. 성장을 케어해준다 이런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우리가 평가라는 단어가 주는 이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렇죠. 누가 날 평가한다 좋습니까? 별로 안 좋죠. 그렇죠. 네. 날 알아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네. 뭐 일단은 거부감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용어를 선정할 때도 직원이 좀 친숙하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1대1 케어링. 네. 그리고 리더에게는 돌봐주라는 메시지를 주고 네. 그리고 구성원들은 이것은 당신을 평가하는 게 아니다. 돕기 위한 거다. 성장을 돕는 것이다. 그렇죠. 그런 컨셉을 전달한 거고 요즘 뭐 워크톡이 뭐 모바일 기기가 얼마나 확산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바일로 계속적으로 이제는 수시 이런 성과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이 두 가지 컨셉이 함께 움직이는데 그래서 보시게 되면 2월에 목표를 설정하고 네. 7월에 상반기 리뷰가 있고 네. 11월에 연말평가 그러니까 플랜 두 C 관점에 이런 큰 틀이 있고 네. 그 사이에 계속적으로 과제가 등록되고 네.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이죠 과제는 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계속 좀 피드백이 있고 그리고 성과 리뷰가 일어나는 이제 이런 과정 관리가 이제 중간에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컨셉이고 결국 글로벌 기업의 변화 모습과 아주 유사한 궤적으로 가는 것 그렇죠.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정리해 보니까 첫 번째는 절대평가라는 오. 거예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상시 수시 코칭. 세 번째는 다면평가라는 거죠. 이 세 가지가 나오게 된 이유가 네. 일단은 성과 관리 관점으로 가려면 상대평가는 의미가 없어요. 없지. 서열 내리는 게 뭐가 중요해요. 등수 매기는 거 무슨 의미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신이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거를 어느 수준으로 할 거냐를 이제 기대치를 정한다고 그러잖아요. 물론 이게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리더의 그런 리더십과 굉장히 연계되어 있는 건데, 그래서 이 기대치를 정하고 나면 이제 거기서 절대평가가 일어날 수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절대평가의 단점도 드러나요. 그래서 중요한 게 절대평가가 완벽해서 간 게 아니에요. 네. 절대평가는 되게 불완전한 거예요. 왜냐하면 관대화가 일어나는 거죠. 아마 이런 상담 기억날 거예요. 어떤 회사가 절대평가를 했더니 평균이 99점 나왔다는 거죠. 그 내년에 100점이 나올까봐 두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평가가 왜 관대화가 되느냐. 리더 입장에서는 나만 낮게 주게 되면 우리 팀원만 손해날 것 같거든. 그러니까 다른 리더를 보면서 결정하다 보니까 다 잘 줬네? 나도 잘 주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평가는 항상 관대화가 일어나는데 그런 관대화에도 불구하고 절대평가를 하려는 이유는 성과관리라는 관점으로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저희가 강의를 하다 보면 막 듣고 있다가 막 이러신 분들이 있어. 절대평가하면 이제 대충 뭔지 반응이 있죠. 그럼 딱 손을 들고는 그 뭐 절대평가 다 이거 뭐 관대화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잘 주면 어떡합니까? 뭐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이렇게 하면서 약간 완벽을 전제로 질문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접근하는 방식은 모든 제도는 다 허점이 있다. 그렇죠. 근데 무엇이 더 합리적이고 공정한가 이렇게 보완을 해 나가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걸 찾으면 되는데 뭐 허점 보고 하지 말자 이건 또 아닌 것 같은. 그렇죠. 지향점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제도가 나오고. 그렇죠. 네. 성과관리라는 지향점으로 가니까 네. 절대평가로 가는데 LG는 그 단점을 인정하고 최상위 등급, 소위 말해서 S 등급은 비율을 유지하겠다. 뭐 이렇게 하고. 한 10% 정도 예. 할당을 하고. 네. 네, 근데 뭐 나중에 우리가 논의할 기회가 있겠지만 이 방식보다는 예산 배분 방식이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예산 배분 방식. 예, 버짓을 네. 이제는 그 본부 단위로 주게 되면 네. 평가를 다 잘 주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거 뭐 똑같이 나눠 먹게 되는 거밖에 그렇죠. 안 되니까. 다 S를 주면 다 B가 주는 거랑 네, 똑같아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절대평가의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식은 예산 배분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아직 대기업이 거기까지 못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꼭지도 따로 한번 빼가지고 그건 나중에 한번 얘기를 해보면 참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아서 그렇죠. 저도 좀 얘기할 게 많거든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LG전자는 이제 성장에 집중하는 관점을 탑재하니까 제도가 이렇게 바뀌었네요. 그렇죠. 절대평가로 가면서 당연히 수시 코칭으로 가는 거죠. 코칭 네, 안 할 네, 수 네, 네. 없게 되는 거고 그리고 다면평가라는 것은 결국에 한 명의 의견으로서는 어려움이 있다는 걸 인정한 거예요.
그건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예, 같아요. 그래서 여러 명 동료의 의견을 네. 통해서 이 변화를 한번 모색해 보자라는 네. 건데, 한 가지 좀 첨언을 하자면, 다면 평가를 몇 퍼센트 비율을 넣는 회사들이 있어요. 아, 100점 점수에. 그렇죠.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실제로 그런 회사 봤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뭐 성과 평가 40점, 역량 평가 40점, 다면 평가 20점 이렇게 하는 회사가 있는데, 네. 이것은 결국에 우리가 뭐 어떤 예를 들어 믹서기 같다라는 거죠. 사과 넣고 배 넣고 당근 넣고 갈아가지고 나온 주스는 이게 과일 주스긴 과일 주스인데 이게 원재료가 뭔지 헷갈린단 말이에요. 정체가 없다. 그렇죠. 네. 그 다면 평가도 이제 그런 식으로 믹서기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다면 평가는 이제 별도로 분리해 내면서 네. 보통은 이제 서술형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네, 목적에 맞게끔. 그렇죠. 서술형 방식으로 가면서 이제 동료들의 그런 행동의 변화를 이제 기대하는 거죠. 네네네. 자, 그래서 이 LG전자 이런 변화와 함께 이제는 현대자동차도 보니까 어때요? 절대평가와 상시 피드백 시스템을 도입했다. 한번 박스를 보시게 되면 네. 절대평가, 상시 피드백, 동료 코멘트, 성과관리 서베이. 그래서 보니까 줄 세우시기 평가 제도를 폐지하고 절대평가로 변화된다. 네. 리더와 구성원 간의 상시 피드백 시스템을 도입한다. 네. 동료 간 업무 역량에 대해 코멘트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든다. 네. 똑같잖아요. 거의 흡사한데요? 뭐 서로 같이 컨설팅 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의 똑같다라기보다는 완전히 동일하죠, 사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관점이 동일하니까.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성과관리 서베이는 매년 네. 우리 성과관리가 얼마나 좋아지고 있는지를 이제 설문조사 방식으로 알아보는 건데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도. 네. 그래서 어느 부서가 좋아지고 있고 어느 네. 부서는 뭐 안 좋아지고 있다 이런 것도 네. 나오게 되고요. 네. 항목별로도 다 분석이 되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활동이 되는 거죠. 저는 저기 밑에 노란색 박스로 있는 이 동료를 존중하며 함께 협업하는 문화를 지향한다. 이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렇죠. 결국에는 협업을 하는 게 핵심인데 네. 존중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도 이 두 가지 키워드가 굉장히 좀 눈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다면 코칭 같은 경우도 이게 협업을 위한 목적이지 누굴 깎아내리거나 약점을 지적하거나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다면 평가하게 되면 약간의 좀 불신이 있어요. 인기 투표 비슷하게 되면서 예전에 점수 줬잖아요. 뭐 방사형 장표 나오고 막. 네, 그리고 점수 몇 점이다 몇 점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최근의 흐름은 철저하게 서술형으로 네. 의견을 개진하는 방식으로 가는데 네. 저는 그 방향이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참 이렇게 현대자동차 같은 엄청 큰 조직이 절대평가를 도입하고 상시상호 피드백 중심으로 갔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놀라운 변화인 것 예, 같습니다. 이게 2019년이었죠? 네. 그리고 이제 삼성의 변화 볼까요? 네. 삼성전자가 네. 좀 늦게 변화를 해요. 왜냐하면 최근에 삼성이 HR 이슈를 선도하지 못해요. 예전에는 좀 선도했는데. 예, 그래서 삼성의 위기는 저는 HR의 위기에서 출발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우리 저기 재용님이 좀 보시고 반영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네, 인사제도 혁신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변화를 2021년에 이제 완성을 하는데 네. 그 내용을 보니까 뭐예요? 네. 결국에는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수시 피드백을 도입하고 피어 리뷰를 도입했다. 뭐 똑같잖아. 똑같잖아요. 네. 용어만 피어 리뷰 좀 다른 거. 물론 용어도 중요하죠. 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최상위 등급은 10% 이내로 운영한다는 것도 LG전자가 상당히 뭐 유사하고요. 그리고 부서장과 이제 업무 진행 시에 반드시 수시 피드백을 해주는 이런 상시 코칭 제도. 그리고 마찬가지로 한 명의 그런 의견으로서 어려우니까 피어 리뷰를 도입했는데 네. 여기도 보면 등급 부여 없이 서술형으로 간다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정말 LG전자, 현대자동차, 삼성전자의 변화가 일치한다는 얘기는 여기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결국 근무평정 관점의 협의의 인사평가에서 광의의 인사평가의 성과관리 관점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 인정한 거예요. 자, 그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네. 저는 이제 궁금한 점이 이 3사가 2019년 언저리로 해서 지금 뭐 좀 멀리 보면 4, 5년 전에 그렇죠. 도입을 했는데 네. 과연 이 성과 관리가 잘 정착이 됐을까? 저는 쉽지 않았을 거라고 이게 생각해요. 좀 궁금한데 네. 이거와 관련된 좀 사례 설명해 주실 거 좀 있을까요? 예, 그래서 최근에 아주 좋은 사례가 발표가 됐는데 이제 네. 기아 자동차가 네. 지금 2024년 HR 메가 트렌드라는 포럼에서 네. 이제 본인의 성과 관리 제도를 이렇게 좀
소개를 했어요. 네. 그런데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2019년도에 이 평가제도의 변화를 시도를 해요. 현대자동차 그룹이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보시면 신성과관리제도를 보면 절대평가의 도입, 동료평가의 도입, 평가 항목 및 방식의 간소화, 상시 점검 네. 피드백, 성과 보상 연계 강화. 결국에는 뭐예요? 똑같잖아요. 똑같네. 세 가지 절대평가, 동료평가, 수식 수식 코칭. 코칭. 예, 수식 코칭 이렇게 들어간 건데 2년 동안 해보니까 안 되더라는 거죠. 아, 솔직하게 그 매거진에서 네. 발표를 했네. 했어요. 해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고 참여율도 저조하고. 그렇죠. 방향성엔 동의하지만 뭐 현실은 좀 다르다는 거죠. 아,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들어보니까 네. 두 가지 큰 변화를 시도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첫 번째가 성과관리 제도 실행력 제고를 위한 변화는 이제 인스파이어링 코칭. 영어인데 좀 굉장히 좀 세련된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코칭을 강화하는 이제 이런 변화 한 가지랑 두 번째는 협업과 상호 피드백을 위한 협업 플러스 제도를 도입해요. 결국에는 도와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코칭을 강화한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리더의 교육을 엄청 강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리더들이 코칭이 안 되잖아요. 근데 코칭을 하라 해도 안 되니까 이 인스파이어링 코칭은 1년을 뭐 월별로 나누어서 예를 들어서 한 달은 교육을 받고 그 다음은 교육받은 걸 실천하는 코칭하고. 근데 이런 방식으로 제도를 짜요. 그래서 이제 리더들이 실제로 코치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제 HR이 엄청 지원을 해주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조직은 협업이란 이 큰 키워드를 놓칠 수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성과관리 변화가 이 협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이제 동료 간의 협업을 얼마나 잘하느냐를 아주 중요한 포인트로 놓고 그래서 계속 촉진해 나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볼 때는 그 인스파이링 코칭 같은 경우는 그냥 수직 코칭 하세요라고 제도를 19년 도입하고 2년 돌려보니까 이게 형식적으로 되고 잘 안 되니까 안 돼요. 네. 그래도 여기는 좀 이렇게 우리 소위 말하는 ATL, 어버브 더 라인 관점에서 한번 제도를 개편해보자. 그래서 실질적인 코칭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해서 깔아준 다음에 예를 들면 도와주고 실제로 그다음 그걸 실행을 해보게 하고 또 교육받고 실행하고 교육받고 실행하고 맞아요. 네. 이런 걸 깔아줬고 두 번째는 보니까 동료 평가 도입했다고 나오잖아요. 19년에. 그렇죠. 근데 저거를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되냐면 서로 막 견제하는 것처럼 이해를 하고 그럴 수 있어요. 이거 관심 없을 수도 있죠. 아니면 적극적으로 나는 뭐 참여하고 싶지 않아. 근데 오히려 협업 플러스라고 강조를 하면서 협업 측면에서 이거를 활용하자. 좀 실제화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큰 변화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한번 마무리를 해보면 네. 결국에 예담이 지금 많은 기업을 뭐 컨설팅도 하고 변화를 돕고 있잖아요. 그렇죠. 결국에 저희가 하는 활동이랑 상당히 유사해요. 지금도 저희가 뭐 스마트 팩토리 회사를 하나 돕고 있고 그리고 또 이 제조기업 꽤 큰 제조기업이죠. 그 변화를 돕고 있는데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이거죠. 결국에 리더 교육이에요, 리더. 네, 맞아요. 그래서 이 리더의 변화가 이 성과관리 변화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절대평가와 코칭과 동료 이런 피어 리뷰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 리더의 변화가 전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변화관리 관점에서 저희가 3년을 항상 계획해라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아까도 기아자동차도 봐보세요. 2년을 해보니까 안 되더라는 거지. 그 큰 조직도 좋은 자원이 풍부한 조직. 네, 안 되더라. 인정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제도가 또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컨설팅을 통해서 뭔가 한 번에 변화하려고 하는 시도는 저는 성공하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도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최소한 3년 정도의 변화관리 계획을 잡은 다음에 차근차근 그 변화를 1년 차를 마치고 또 수정보완해서 2년 차 가고 3년 차까지 진행을 하면 이제 어느 정도 조직이 이게 문화로서 좀 자리 잡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저는 안타까운 게 하나가 대기업은 그래도 조직이 엄청 크고 영속성이 길고 조직 시스템으로 가다 보니까 포기하지 않고 막 밀어붙이잖아요. 그런 게 있죠. 사실. 계속 간다 수정하면서. 근데 중견 이하 기업 보면 솔직히 말하면 한 번 그래도 또 한 번 더 해보고 아니 그냥 안 되니까 하지 마 이런 경우가 사실 비일비재하잖아요. 많아요. 근데 이제 오늘 또 시사점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 변화를 통해서 이 변화는 과정 중에 있다라고 인식하면서 가야지 자꾸 이거를 뭐 이벤트성으로 뭐 한번 해보니까 안 되네, 아무도 참여 안 하네, 관심도 없네 이래서 포기해버리는 식으로 선택하는 건 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 그렇죠. 여기서 또 존 코어터의 그 변화관리 명언이 생각나요. 한번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변화관리 대가인 존 코터가 말했잖아요. 기업이 변화에 실패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다. 변화를 사건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벤트, 변화는 과정이다. 프로세스. 예. 그러니까 변화를 사건으로 보게 되면 뭔가 시행을 딱 했을 때 딱 변해야 돼요. 그렇지. 예. 눈에 띄게 당장 그렇죠. 변해야지.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이 변화관리라는 것은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도 변화의 과정에 와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항상. 그래서 이걸 과정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그만둘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거 사건으로 보게 되면 이제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야, 해봐도 또 안 되잖아. 근데 왜 자꾸 하는 거야? 그리고 현업에서 반발도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이겨낼 힘은 이 변화를 과정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아, 그리고 이거 뭐 J커브라 그러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보면 오히려 막 떨어지는 것 같아. 이렇게 막 맞아요. 상황이 안 좋아지는 것 같아. 왜 저항도 막 일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시행했는데 막 이렇게 떨어지는 것 같아. 네. 근데 결국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좀 객관화해서 인내심을 가지고 좀 중장기적으로 잘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예, 나중에 뭐 그런 변화 관리에 대한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때 뭐 J커브 이런 얘기는 좀 깊이 있게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좋습니다. 네. 자, 오늘 그 국내 기업 인사평가 트렌드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결국은 글로벌 기업 관점에서 또 변화가 비슷하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통해서 또 도움 많이 받았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잊지 않으셔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우리 또 유익하고 또 알찬 주제 선정해서 체인지 인사평가 4번째 시리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